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비는 추석. 참 기다려지는 일이 많은 날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추석에 맛있는 음식들이겠죠. 그런데 이 추석 음식들, 추석 기간에는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추석 음식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석 때 가장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패턴은 뭐냐면 우선 좀 어떤 음식들을 빼놔야 될까요? 식혜, 수정과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다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요거 하나로 어떻게? 보쌈같이 삶는 고기라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누른 고기 이런 것들 있죠. 푸짐하네요. 네, 오늘은 추석 음식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의학과 박민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획도 세우시고 또 여전히 추석 준비하느라 바쁘시기도 하시던데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저도 맏며느리라서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죠, 네. 정말 맏며느리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추석이 모두가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는 즐거운 명절이긴 하지만 동시에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부들이 힘들어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3일이니까 아주 양껏 먹어보자. 먹다 보면 탈이 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탈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음식이 많게 되니까 과식하게 되시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음주 많이 하시게 되면 췌장염이라든가 또 평상시에 있던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좀 과해지시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지겠죠. 추석하면 정말 이 음식 빼놓을 수 없고 또 추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상차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 푸짐하네요. 우선 이 자세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여기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잘 차린 건가요? 음식은 종류별로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육류가 좀 반복되는 거 몇 가지, 또 식후에 많이 먹는 과일들도 사실 열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추석 시기는 아무래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고지방, 고단백, 단 음식들이 많아서 열량 섭취 면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지방과 칼로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쵸. 이래서 명절만 되면 여자분들 살이 너무 찐다고 걱정들 많이 하세요. 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기류 중에서는 갈비가 아무리 지방을 제거한다 그래도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갈비보다는 편종류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게 더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먹던 식사 패턴들이 있고 집안마다 좀 선호하는 식사가 있어서 갈비 같은 걸 드시게 된다면 기름 빼고 양을 조금 절제해서 몇 대로 이렇게 한정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건 사실 튀김류하고 전류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문제가 크죠. 이제 보통 작은 티스푼 하나에 해당하는 기름류가 60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100칼로리까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열량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이거는 먹어도 된다, 도움이 된다 하는 거는 채소류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서 따지자면 사실은 생선, 두부 부침, 전에 야채전하고 채소류 저 정도가 괜찮고요. 사실은 그 식사할 때 고기가 조금 더 열량이 많은 거는 맞지만 이렇게 고르게 드실 때 몇 점 드시는 고기는 그렇게 열량이 과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 때 가장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패턴은 뭐냐면 한꺼번에 열량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성분들이 특히 추석 때 살이 찌시기 쉬운 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몸이 에너지원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를 만들었다가 좀 편안하실 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열량이 높은 걸 나중에 드시게 되면 그 순간 기름으로 확 들어가거든요. 부족한 다음에는 좀 더 몸이 이렇게 흡수를 늘리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먼저 제대로 먹고 어느 정도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몸을 움직이시는 게 여성분들이 살이 좀 덜 찔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음주하셔서 먹은 것들이 이제 흡수가 많이 되게 하는 것, 과식 후 소화하기 힘들어서 주무실 만한 상황을 만들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또 명절에 어른들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뭐 네. 당 수치 높아지고 혈압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인병이 있는 분들 혹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질환별로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당뇨 네. 환자라고 하면은 밥, 송편, 과일류 같이 당분으로만 식사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밥과 어육류군, 야채군 이렇게 같이 드시고 간식을 좀 시간을 띄워서 드시는 게 당뇨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반면에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끼니를 다 잘 먹는다고 할 때 이런 완전히 육류만 좋아하시고 튀김만 좋아하시는 분 말고는 콜레스테롤 높아지긴 사실 어렵습니다. 잘 드시는 분은.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은 술과 함께 열량이 과다하게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어서 조금 절주하시고 그때 식사하실 때도 조금 밥에 이 반찬류를 조금 적게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들은 많이 먹어서 높다기보다는 밥을 한 반 공기나 3분의 1 공기만 드시고 이 식사도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데 나물 종류로 그런 반면에 송편이나 과일 같은 거 중간에 드시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나 식사를 한 끼니 많이 했으면 이제 살이 찔거나 배부른 것 때문에 중간에 가볍게 드시고 넘어가신다던가 이럴 경우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예,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오는 정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가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흡수도 늘리고 합성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 끼니가 좀 고르게 들어가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압은 아무래도 짠 게 중요하죠. 짠 게 중요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물류나 이렇게 모든 반찬을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 조절하시는 거 필요하고 김치류 같이 짠 거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혈압이 높으시면 이런 과일 같은 거를 조금 적절히 드시는 게 혈압을 떨구는 효과도 있으니까 국 조심하시고 과일 같은 걸 중간에 드셔서 혈압을 좀 높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네. 혈압이 높은 분들은 과일을 좀 적절하게 네. 챙겨서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네요. 칼륨 성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나트륨과 가장 반대되는 게 칼륨 성분이라서 과일을 조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명절에는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네. 먹는 음식은 비슷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오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명절 음식은 아무래도 고기류가 많아지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런 육류를 먹게 되면 어르신들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소화가 좀 힘들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이런 고기류를 드셨을 때 약간 딱딱한 채소류요. 예를 들면 브로콜리라던가 또 연근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고기 양의 한 1.5에서 2배 정도 되게 넣어주시면 걔네들이 잘 흡수되지 않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기 운동을 자극하고 효소 성분도 많게 돼서 소화를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소화도 잘하고 이런 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워낙 약하고 설사 잘하고 이러는 애들은 식사 때가 넘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설사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애들은 꼭 제때 조금씩이라도 먹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누워서는 잠만 잔다? 아니죠? 알약 튼튼과 함께라면 누워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와식 운동의 대가 모셨습니다. 노현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확실히 운동이 편하네요. 아, 믿음이 그렇습니까? 가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운동 해볼까요? 네, 오늘은 스트레칭을 준비해봤는데요. 생활하시면서 이제 피로가 이제 다리에 누적되면서 이제 순환자태도 들되고 자주 쥐가 나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위해서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수건을 이용해가지고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요즘 대부분이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게 되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이번 주도 이제 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다시 누워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누우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실게요. 그리고 수건을 발바닥에 위치하신 후 양손 끝을 수건 끝을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주시고요. 유지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무릎 천천히 펴시면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좀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수건을 앞꿈치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강도가 조금 더 세지니까 그렇게 강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알약 튼튼 보고 왔는데요. 우선 이 상차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골고루 먹는 것은 좋지만 좀 피해야 될 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 만큼 건강에 좋게 또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추석 상차림을 좀 다시 차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빼야 할 음식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X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지워지는 거 아닌지 좀 불안하긴 한데 우선 좀 어떤 음식들을 빼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튀김류입니다. 네, 튀김류는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웃. 네. 빠졌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고기류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고기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전류가 있으면 갈비찜에 산적 정도로만 한다던가 또 그러니까 동그랑땡이 빠지는 거죠, 그 순간은. 나머지 이렇게 남기자면 갈비찜이 좀 빠진다던가 육류군이 조금 많아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잡채류가 꼭 필요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잡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식혜 수정과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없애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식혜거든요. 예, 이거 없이 명절 음식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식혜만은. 네. 그 대신 중간에 물 대신 저거를 계속 먹는 거는 열량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네. 말라는 의미에서 X를 위에 살짝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식혜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닥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잘 조정해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밤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밤 한 톨만 먹어도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많이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네. 밤은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밤과 대추가 수분보다는 영양소가 농축된 성분들이라 갖고요. 이제 아무래도 생밤을 드시게 되면 찌거나 한 밤보다는 열량이 몸에 들어가는 게 좀 적어지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대신 이런 것들이 흡수가 좀 덜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배에 가스 찬다던가 복통을 일으키거나 설사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될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계속 드시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송편도 한 5알 정도 되면 거의 밥 3분의 2 공기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제가 볼 때도 튀김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안 차리는 집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떼고 나면 그럼 나머지 다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요거 하나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중에서는 사실 갈비찜이 가장 열량이 높기 쉽죠. 그래서 이제 갈비찜 대신에 뭐 보쌈 같이 삶는 고기라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누른 고기 이런 것들 있죠. 머릿고기라고 예, 하는 누룽고기 예, 같은 예. 것들이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열량 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음식을 그대로 두더라도 칼로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기름 얘기를 했거든요. 티스푼 하나당 열량이 상당하니까 전 부치실 때 조금 기름을 절제하시고 잘 닦아내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참기름이나 이런 걸 많이 넣으시게 되긴 하는데 다른 그 깨라던가 다른 향신료를 써서 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잡채류가 아무래도 기름도 들어가고 면류가 소화도 좀 덜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잡채에는 야채 성분을 조금 더 많게 한다던가 아니면 생야채에 간장을 위주로 한 샐러드로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하셔서 조금은 식단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명절 음식 식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과식을 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덜 먹어야지 생각은 하게 되지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그릇이 왜 비어있지?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과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배고프게 만들지를 않으셔야 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제때에 맞춰서 딱딱 식사하라는 거 하고요. 밥을 줄이면 결국은 열량이 높은 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한 3분의 2 공기는 꼭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에 둔한 감각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드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음주와 함께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이 주로 복강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간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두 잔 내로 좀 절제하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알약톡톡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추석 음식 양껏 먹어도 된다, 안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되죠. 양껏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 따라서 추석은 아무래도 고단백, 고지방식이 많기 때문에 음식의 절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과한 상보다는 가벼운 상, 건강한 상 차리시고요. 후한 덕담 준비하셔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집도 안 갔는데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건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